이 원희룡 후보는 지금까지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와 마치 한 팀의 기조인 듯 모습을 보여왔고,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마치 한 팀처럼 토론이 진행돼 왔는데, 어제 토론은 좀 달랐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놓고 공격을 했는데 들어보시죠. 국민들이 뭘 기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돼서 정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이 되면 정계 개편을 하실 생각입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해서 구속시킨 것은 저절로 드러난 정의의 실현입니까? 정치보복입니까? 아니 기준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절로 드러나서 법을 적용한 것은 아니 보복이 저거를 아니다. 두 분의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거를 저희가 뭐 이잡듯이 막 뒤져가지고 한 거는 아니죠. 자, 이게 사실은 조간신문마다 평이 달라요. 이재명 기자, 정치 베테랑 기자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희룡 지사가 그래도 작심 공격했다라고 분석하기도 하고, 어떤 신문은 윤석열 후보가 언제 한 번은 꼭 답하고 넘어가야 할, 정리할 문제를 원 지사가 집어줬다라고 해석도 나오는데, 이재명 기자 보기에는 이 대목 어떻게 보세요? 답할 질문을 한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윤 전 총장이 굉장히 공을 들였던 깐부 전략이라는 게 있었죠. 깐부라는 게 결국 오전 게임에서 우리 한 편이다, 이제 이런 전략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워낙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날카롭게 공격을 해오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원희룡 후보에게 좀 깐부 동맹을 맺자, 이렇게 사실 거의 직설적으로 제안을 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페이스북에서 원 전 총장이 원희룡 후보가 대장동 1타 강사 올린 동영상을 본인이 링크를 하면서, 그러니까 후보가 자신의 뭐 동영상을 링크한 게 아니라 상대 후보의 동영상을 링크하면서 아주 훌륭한 강의다, 이렇게까지 칭찬할 정도로 어쨌든 깐부 동맹을 맺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 어제 질문은 굉장히 물론 이제 뭐 해야 할 질문, 뭐 정계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거 어떻게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수사에 대한 입장, 이런 건 굉장히 보수 진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할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냥 날카롭게 질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원희룡 후보가 지난번에도 사실 한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자기를 또 칭찬하면 스토커로 신고하겠다, 이렇게 약간 농반 진발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윤 전 총장이 어떤 이중대 이미지로는 이번 경선에 탈락한 이유, 뭐 될 수도 있지만 탈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탈락한 이후에 본인도 정치적으로 재기가 필요한데 과연 이중대 이미지로 재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도 전 같이 묻어 있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원희룡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시종일관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도 홍준표 후보를 당황하게 한 사람이 바로 원희룡 후보였는데, 홍준표 후보가 수소 경제 발전을 얘기하자 원희룡 후보가 그 수소는 뭐로 만드는지 알고 계시냐라고 묻자 홍 후보가 잘못된 답을, 오답을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부울경에 5년에 해결할 수 있는 걸로 수소 경제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그거 수소 경제를 하려면 그거 수소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죠. 수소를 만들어야 수소 경제가 되죠. 수소 뭘로 만들 겁니까? 그거 수소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H2O는 물이죠. 수소도 아니 수소 만드는 게 그게 굉장히 비용이 비싸다고 합니다. 수소를 뭘로 만들 거냐고요. H2O는 물이고요. 물 아니, 만드실 그러네. 겁니까? 아이 참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원희룡 후보한테 당했는데 아니 5년 내에 수소 경제 만든다면서요? 원희룡 후보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골탕을 먹었거든요. 홍 후보의 수수도 모르고 나와서도 다 분위기를 좋게 넘어가는 적응력,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다음 토론 때에는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것부터 내가 알아보고 나오겠습니다. 수소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랐던 홍준표 후보가 유머러스하게 넘어가긴 했는데, 천하람 변호사, 네. 수소를 어떻게 만드시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그걸 모르고 수소 경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좀
원희룡 후보의 지적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알았으면 더할 나위 없기 좋았겠지만 사실 예.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를 수 있죠. 사실 저도 수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홍준표 후보로서는 저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아예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시냐. 그건 제가 기술적으로 앞으로 체크해 보겠다라고 하고 넘어갔었어도 되는데 H2O를 얘기한 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갑자기 H2O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조금 H2O는 초등학생들도 모르는 걸 그러니까 아는데. 토론회가 약간 이제 개그처럼 이렇게 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그래도 홍 후보가 베테랑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저 당황스러운 장면도 좀 이렇게 위트 있게 넘어가는 예. 것 자체는 뭐 참 그래도 베테랑 정치인이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어제 그 토론회의 MVP는 그래도 단연 원희룡 후보였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 당내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냐면 원희룡 후보가 대선은 사실 윤석열 후보 쪽에 힘을 실어주고 그다음 당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면 이 정도의 깐부 전략을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그게 되게 심했던 게 지난번 유승민 후보와의 1대1 토론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징계 2개월이 정당하다라는 판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가 의견을 물었는데 한 2번, 3번 연겁 후 이제 윤석열 후보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옹호하는 그런 얘기를 내놓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어제 토론회는 약간 각을 잡고 뭔가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원희룡의 이 토론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칼을 갈고 나왔다. 예. 네,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붙잡힌 거죠. 네. H2O 발언으로. 그렇죠. O2는 산소, H2O는 물. 그렇죠.